병원 응급실 앞에서 낯선 손길이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 손, 그 체온. 설마 당신이야?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힘없이 죽을 뻔한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가 사라졌던 진짜 이유, 그동안 숨겨졌던 20년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17년 늦가을이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고 아침부터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종합병원 앞 윤정혜 씨가 홀로 서 있었어요. 코트는 비에 젖어 축 늘어졌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속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한기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죠. 그래도 정희 씨는 꾹 참고 서 있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거든요. 의사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런데 숨이 턱 막혀왔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 하나. 20년 전 IMF로 온 나라가 뒤흔들렸던 그때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았었죠. 여보, 같이 버티자고 했잖아. 우리 끝까지 해보자고 했잖아.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에 젖은 골목길 저 끝으로 초라한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졌었죠. 그 기억이 스치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쿵, 정희 씨는 비에 젖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가방이 터져나가듯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약봉지, 손수건,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빗속에 나뒹굴었죠. 사진 속에는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젊은 시절의 정희 씨와 남편이었어요. 비는 그 사진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고 흐릿한 미소마저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 힐끔거리기만 했어요. 바쁜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사람만이 빗속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죠.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몸은 축 늘어졌고 걸음걸이는 한쪽을 살짝 절뚝거렸어요. 그 노인은 조심조심 정희 씨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희 씨의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비 올 땐 너 손부터 먼저 잡아야지.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정희 씨의 심장을 찌르듯 파고들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였어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정희 씨는 알아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목소리, 이 따뜻한 느낌. 설마 눈을 간신히 떠본 정희 씨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남자의 손목을 봤어요. 거기에는 20년 전 결혼식 날 남편이 끼워줬던 그 금반지가 여전히 있었어요. 정희 씨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어요. 당신 맞아요?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희 씨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어렴풋한 천장 불빛이 보였어요. 윤정희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귓가에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삐삐삐삐, 낯익은 듯 낯선 소리였죠. 몸은 무겁게 침대에 눌려 있었고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어요.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였어요. 여기 어디야? 그때였어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젊고 상냥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병원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셔서 사람들이 급하게 모셔왔어요. 쓰러졌다고? 정희 씨는 머리를 천천히 굴려봤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쏟아지는 비, 무너져가는 몸, 그리고 그 손, 떨리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목소리. 비 올 땐 너 손부터 먼저 잡아야지.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저기, 그 사람, 나 쓰러질 때 날 잡아준 사람,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쓰러지셨을 때 근처에 계시던 분이요? 응급차 오기 전에 어디론가 가셨던데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저희도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정희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놓쳤다는 생각에 숨이 또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진짜, 당신이었단 말이야? 정희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링거가 걸린 팔이 뻣뻣하게 아팠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계속 외쳤어요. 찾아야 해. 놓치면 안 돼.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정희 씨를 부드럽게 붙잡았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환자분.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도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그가 이 비 내리는 병원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희 씨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촘촘히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는 쓸쓸한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쳤죠. 윤정혜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침대 난간을 힘껏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녀는 꼭 일어서야만 했어요. 팔에는 아직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찾아야 해.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볼지도 몰라. 제발, 아직 병원에 있어줘요. 제발. 정희 씨는 조심조심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타일 바닥이 현실감을 일깨워줬어요. 복도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병원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정희 씨는 링거 스탠드를 질질 끌며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문득 복도 끝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듯 느릿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요! 정희 씨가 힘겹게 소리를 쳤지만 그 그림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를 조금 움찔할 뿐이었죠. 정희 씨는 다급하게 걸음을 재촉했어요. 몸이 무너지려는 걸 온 힘으로 붙잡으면서요. 저 사람이야. 반드시 맞을 거야.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러나 정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 순간 정희 씨는 미끄러지듯 중심을 잃었어요. 안 돼. 다시 바닥에 넘어질 뻔한 찰나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 손은 20년 전 그녀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던 바로 그 손 같았어요. 정희 씨는 그 손을 잡은 채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서 있는 노인, 젖은 낡은 코트,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반지. 숨을 삼킨 정희 씨는 목이 타들어가듯 물었어요. 당신, 맞죠? 당신이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희 씨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윤정혜 씨는 겨우겨우 숨을 고르면서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얼굴,
굵은 주름.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그건 20년 전 떠나갔던 바로 그 남자, 남편 이준호 씨의 눈빛이었어요. 정희 씨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어요. 목구멍은 꽉 막힌 것 같고 가슴은 미어져 왔어요. 왜요?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준호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나 정말 죽으려고 했었어요. 정희 씨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들었어요. IMF 터지고 회사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들이닥치고 당신이랑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 도망쳤어요. 그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빚쟁이들만 쫓아온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도 따라붙었었어요. 당신들이 다칠까봐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숨죽인 빗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병원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렇게 숨어 지냈어요. 그의 말은 비에 젖은 복도에 쓸쓸히 퍼져나갔어요. 혹시라도 당신이나 아이들 볼까봐 늘 병원 복도를 기웃거리면서 살았어요. 보이고 싶었어요.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없어지기로 했어요. 정희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혼자 견디라고요? 혼자 다 떠안으라고요?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비에 젖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정희 씨는 힘없이 링거 스탠드를 잡은 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바보야, 난 당신 없으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정혜 씨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윤정희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랬지만 눈물은 멈출 생각을 안 했어요. 준호 씨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잡은 이 손이 꿈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노숙도 했어요. 공원 벤치, 지하철이야. 어디든 몸 하나 일 수 있으면 그걸로 됐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후회도 가득 섞여 있었어요. 진짜 길바닥에서 전전긍긍하다. 그러다 겨우 병원 청소부 자리를 얻었죠. 가끔은 병실 앞을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당신이나 애들이 오는 걸 볼까봐 그렇게 하루하루 때우면서 버텼어요. 정희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세월이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버텼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위험했는지. 정희 씨는 눈가를 훔치며 자신도 모르게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거죠. 복도에 정막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펴보니 낡고 찢어진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었던 정희 씨와 어린 아들과 딸, 그리고 환하게 웃던 자신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10번씩 꺼내봤어요.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서.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린 당신 기다렸어요. 아들도, 딸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준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꼭꼭 숨겨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20년 동안 견뎌야 했던 외로움, 죄책감,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폭발해버린 거였어요. 정희 씨는 그런 준호 씨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윤정혜 씨는 준호 씨를 가만히 끌어안은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하나 둘씩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오랫동안 아버지를 잃었다고 믿고 살았던 애들인데 정희 씨는 천천히 준호 씨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 씨, 우리 애들 아직 아버지 잊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그 애들 앞에 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25해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준호 씨, 우린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기다렸고 그리워했어요. 그 마음은 변한 적 없어요. 준호 씨, 우리 시간 좀 더 가져봐요. 시간이요. 그래요. 갑자기 애들한테 다 털어놓으면 놀랄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준비하고 말해줘요. 준호 씨는 한참 동안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어디선가 조용히 울고 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병원 응급실 앞 작은 정원.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하나 없이 두 사람은 천천히 그 길을 걸었어요. 윤정혜 씨는 준호 씨와 나란히 걷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손등에 떨어지는 빗방울도 차가운 공기도 모두 다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기억나요? 여기 병원. 애들 태어날 때도 왔던 곳이에요. 그랬었지. 그때 나 엄청 허둥대고 그랬었잖아. 정희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땐 수술실 앞에서 신발 벗고 뛰어다녔었어요. 간호사들한테 혼나고. 맞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비가 내리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이 퍼졌어요.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정희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죠? 힘들었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으니까. 준호 씨는 빗속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당신 생각, 애들 생각.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준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인 거였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빗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가끔은 당신 닮은 사람 지나가면 괜히 뒤돌아보고 그랬어요. 진짜 바보 같았겠네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처럼 작은 병원 정원의 길을 어깨를 맞대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걸었어요. 윤정혜 씨와 준호 씨는 병원 정원 구석 벤치에 앉았어요. 빗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그리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당신이 떠나고 나서 우리 집 정말 엉망이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희 씨의 입으로 듣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이웃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정희 씨는 손끝을 부여잡았어요. 그날들의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준호 씨는 눈을 감았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입술을 달래려 했어요. 나도 미친 듯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땅처럼 축축하게 꺼져 있었어요. 당신들이 날 보면서 실망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정희 씨는 준호 씨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었어요.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당신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왔으면 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 속에는 후회와 감사, 사랑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당신은 항상 내 사람이었어요.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나눴어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들만의 시간. 윤정혜 씨와 준호 씨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조심조심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조금씩 빛을 되찾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망치려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제 도망 안 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정희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얘기해요. 혹시 아이들이 나 미워하면 어쩌죠? 정희 씨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감당해야 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준호 씨는 정희 씨의 말을 조용히 새기듯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비록 늦었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굳은 다짐이 느껴졌어요. 주변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서서히 따뜻한 봄 기운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색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쳐왔어요. 그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둘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윤정혜 씨와 준호 씨는 병원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비는 어느새 거의 그쳤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깨끗한 바람이 스쳤어요. 두 사람은 마주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아무 준비 없이 당신 보면 놀랄 거예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을 텐데. 준호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나 정희 씨는 그런 준호 씨를 단단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준비해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선 아이들 근황부터 알아봐야겠죠. 준호 씨는 눈을 반짝이며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둘 다 잘 크긴 했어요. 응, 아들은 회사 다니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아기도 있어요. 준호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놀람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였어요. 아기가 벌써 그렇게 컸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준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편지라도 써야겠어요. 직접 만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전하고 싶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마음 다해서 써봐요. 당신이 얼마나 애들 그리워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준호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는 이제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였어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건물 너머로 가을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햇살 아래 윤정혜 씨와 이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윤정혜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낡은 노트를 찢은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꾹꾹 눌러 쓴 글씨. 그건 준호 씨가 밤새워 쓴 편지였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숨을 고르며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주희야, 엄마 집에 잠깐 들를 수 있니? 할 얘기가 좀 있어. 아이들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거실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은 회사 정장 차림으로, 딸은 아이를 재운 뒤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분위기는 어쩐지 조심스러웠어요.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줬으면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는 편지를 펴서 작은 목소리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주희야, 아빠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20년 만에 다시 너희 앞에 서려고 하고 있을 거야. 그동안 아빠는 너희 곁에 없었어. 그때 너희 엄마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이름도 내 얼굴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매일 바라봤어.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아빠가 사라졌던 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저 너희 엄마와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그 방법이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어. 매일 밤 너희 사진을 꺼내봤어. 어떻게 컸을까?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 하면서 살았어.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가 미워질 때마다 너희는 아마 많이 울었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저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시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사랑한다. 너희가 내 전부였고 지금도 그래. 아빠가. 엄마, 이게 정말? 아빠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 만나고 싶어 해.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죽인 울음이 어깨를 흔들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보고 싶었어. 아빠. 그 순간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였어요.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오후, 윤정의 시집 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 문 너머에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흰머리가 늘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민수와 주인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낼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민수야, 주희야.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과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숨이 턱 막힌 듯 가슴이 들썩였어요. 진짜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야.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민수가 달려갔어요. 준호 씨는 놀란 얼굴로 민수를 받아 안았어요. 성인이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준호 씨도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못난 놈이라서. 주인은 옆에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살아 있었네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고 다시 가족이 되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무런 음악도 말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미안했다는 말도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전해졌어요. 시간이 그렇게 멈춘 듯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윤정의 시집은 다시 사람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는 따끈한 국물이 놓였고 거실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났어요. 준호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하나 메워가고 있었어요. 물론 어색하고 낯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족은 시간을 들여 다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정희 씨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준호 씨에게 건넸어요. 이제 당신도 우리한테 답장할 차례야. 준호 씨는 편지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펜을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손끝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가 많이 늦었지. 정말 미안해. 너희가 겪어야 했던 아픔, 혼자 버텨야 했던 세월, 이제야 알 것 같아. 앞으로 남은 내 시간, 너희를 위해 쓰고 싶어.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고 싶어. 비록 늦었지만 진심만은 누구보다 뜨거워. 내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너희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죽는 날까지 사랑할 거야. 아빠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준호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거실 한쪽 윤정의 씨와 민수, 주희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모두가 함께 웃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사랑으로.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긴 세월을 돌아 결국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은 알았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놓쳐버린 사람들,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진심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해줘요. 늦었어도 괜찮아요. 주저했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진짜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잊지 못한 그 사람이 있으셨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